안녕하세요, 노나이트입니다. 오늘은 캐피탈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요새 유진스 덕분에 대중분들께 더욱 많이 알려지고 사랑받고 있죠. 사실 꼭 유진스 덕이 아니더라도 아메리칸 캐주얼이나 옷에 대해서 큰 관심을 두고 계시던 분들께서는 너무나 익숙한 브랜드일 텐데요. 국내에서는 제가 근무했던 스컬프 스토어에서 첫 선을 보였었고, 해외에선 셀럽들이 착용하면서 조금씩 유명세가 붙었던 일본 브랜드입니다. 우선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간단한 브랜드 소개를 하자면, 캐피탈은 창립자인 토시키오 히라타가 1984년 데님의 명산지이자 성지인 부라시키시 코지마의 첫 번째 공장과 빈티지 매장을 오픈하였습니다. 뒤이어 토시키오의 아들인 키로 히라타가 합류하면서 심심하고 고루했던 브랜드에 활기를 불어넣으며 지금의 캐피탈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처음 두 부자는 브랜드 방향성에 대해서 충돌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토시키오의 경우 미국 데님에 대한 동경이 아주 컸다고 합니다. 이 대목에서 원본에 기반한 오리지널리티와 클래식을 아주 많이 염두에 뒀다는 걸 알 수 있고, 키로 히라타의 경우에는 미국에서 미술을 공부한 후 일본으로 돌아와 일본의 유명 브랜드에서 의류 디자이너로 일하기 시작했는데요. 바로 지금도 유명한 일본의 45RPM입니다. 블루블루 재팬이나 FDM-TL 같은 데님을 기반으로 아메리칸 캐주얼을 완전한 복각이 아닌 일본식으로 부드럽게 풀어낸 유려한 일본 브랜드인데요. 이러한 부드럽고 유려한 생각을 예술적으로 풀어내던 키로 히라타와 이미 미국 데님 복각에 일가견을 보이며 원본 그대로에 충실했던 토시키오는 자연스레 충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융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지금의 캐피탈은 없었겠죠. 토시키오의 미국식 의복에 대한 동경심에서 비롯된 철저한 고증을 기반으로 그 위에 키로 히라타의 예술적인 감각이 더해지면서 동서양의 아름다운 충돌이 빚어낸 시너지는 나비 효과처럼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갑니다. 사실 캐피탈은 옷에 대한 장인정신과 감각적인 디자인으로만 승부를 보지 않았는데요. 룩북이나 이미지 마케팅을 통해 더욱 예술적인 면을 선보이면서 대중들에게 다가갔는데요. 하나같이 뚜렷한 컨셉을 가지고 캐피탈만의 세계관을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재창조된 옷들에 대한 컨셉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이미지화해서 소비자들에게 다가간 캐피탈의 룩북은 사진작가인 에릭 크바텍의 공이 매우 컸는데요. 에릭 크바텍은 데님 광으로 데님 브랜드의 패션 사진작가 겸 아트 디렉션, 스타일링 및 이미지 구축을 주로 맡으며 남아프리카, 몽골, 아이슬란드, 자메이카 등 원하는 이미지 구축을 위해 전 세계로 여행을 하며 캐피탈 브랜딩의 아주 큰 축을 담당하였습니다. 제가 처음 접한 캐피탈의 이미지와 컨셉은 모두 에릭 크바텍의 작품으로 날것의 느낌과 옛것에 대한 익숙함을 독특한 이미지와 세계관으로 풀어냈습니다. 예전에는 캐피탈의 룩북이 아니더라도 에릭 크바텍의 블로그에 매번 방문해서 아름다운 이미지 소비를 즐겼던 것 같습니다. 또한 캐피탈은 브랜드의 가치와 전통을 보존하기 위해서 일본 내 편집샵에는 입점을 시키지 않고 오히려 해외의 감각이 좋은 편집샵들이나 일본 내 단독 매장을 각 지역의 전통에 맞춰서 각기 다른 컨셉으로 스토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전 일본 출장 때 스토어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어떤 곳은 다도를 위해서 지어진 전통 가옥으로 신발을 벗고 들어가야 하는 매장이 있는가 하면, 어떤 곳은 미국의 빈티지 매장처럼 엄청 너저분하고 이게 디스플레이인가 싶을 정도의 창고 같은 스토어, 그리고 한적한 길가, 예쁜 햇살이 들이치는 창문 아래 넓은 감 염료를 사용한 센츄리 데님 염색 과정을 소비자들이 함께 볼 수 있도록 마련된 공간들, 한 브랜드를 각 매장의 개성에 맞춰 느낌이 다르게 연출한 게 정말 신기했고, 캐피탈이라는 브랜드 이미지로 귀결시키는 신선한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또 소매점에서만 판매하는 사실을 알고 오히려 더 많이 입점시켜서 고객 트래픽도 넓히고 수익 창출이 많이 되면 좋은 거 아닌가 했었지만, 캐피탈들의 옷들을 보면 어렴풋이 정답을 알 것만 같은 게, 일부 제품을 제외한 인기가 많은 컨츄리 라인의 옷들을 보면 이건 진짜 미친 건가 싶은 옷들이 있습니다. 인터뷰 중 예시로 염색 방법, 개발 과정에 100번 정도의 테스트를 진행한다고 하는데 이것조차도 부족하다고 하더라고요. 캐피탈 룩북을 한 번이라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컬렉션의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제품 종류가 엄청나게 많은 것 뿐만 아니라 장인들이 엄청난 시간을 투자해 소량으로 생산된다는 것만 봐도 빠른 대량 생산이 힘들다는 게 짐작이 가고, 장인들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러한 연유로 지금까지도 감각적인 브랜딩을 적절히 소비하면서 유니크함을 더 돋보이게 롱런하는 걸 보면 이러한 판단이 아주 현명한 것 같습니다. 또 제 단견이지만 워낙 매니아틱한 옷들이 주류라서 꼭 유진스가 대중화에 한몫했다고 해도 정말 옷 좋아하시는 분들 외에는 소화하기가 매우 힘들기 때문에 유행에 대해서는 너무 큰 걱정을 안 하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가품이 종종 나오지만 컨츄리 라인은 가품이 거의 없는 것 같더라고요. 만약 있다면 만든 정성과 노고가 거의 비슷할 거기 때문에 정품으로 인정해줘도 괜찮아요. 그렇다면 캐피탈의 거적대기 같이 마구잡이로 배치된 패치워크, 일본 전통 공예 기법인 사시코 기법, 보로, 빈티지 워싱, 실험적인 염색 기법들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많은 장인들을 보유한 캐피탈 공장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무튼 모든 제품의 제작과 유통을 다이렉트
겉으로 유기적인 소통이 이루어지면서 매 시즌 실험적이고 멋진 제품들을 선보일 수 있다고 하는데요. 비싸다면 상당히 비싸다고 볼 수 있지만 그들의 노고에 비하면 타 브랜드 대비 합리적인 가격이 아닐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엄청난 빈티지 아카이브와 그들만의 독창적인 색을 뽐내는 비즈빔, 혹은 약간 고딕한 의류지만 그렉 로렌 같은 경우 모든 제품이 비싼 건 아니겠지만 캐피탈의 이 제품을 만약 비즈빔이나 그렉 로렌에서 똑같이 만들었다면 400~500 언저리로 리테일가가 붙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비즈빔이나 그렉 로렌이 눈탱이 쳐서 과도한 가격을 책정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브랜딩과 희귀한 아카이브 견본, 극수량의 원단과 장인들의 엄청난 노고, 고객들의 충성도 등등에 따라 가격의 책정이 달라지겠지만 어디까지나 만듦새 대비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래도 개인적으로 이러한 빈티지 아카이브를 기반으로 디스트레스드한 브랜드 비즈빔, 리빌드 바이 니들스, FDMTL, 그렉 로렌, 칠드런 오브 더 디스코던스, 프롤레타리아트들 등에서 개인적으로 캐피탈이 가장 잘하고 합리적인 가격을 형성한다 생각합니다. 또 캐피탈은 비즈빔의 나카무라 히로키, 라이젤 카본 못지않은 빈티지 컬렉터이거든요. 아주 예전에 가물가물하지만 10년 전 읽었던 인터뷰에서 키로 히라타는 아주 오래된 스키 장갑이나 반다나, 인디언, 히피, 바이커, 서퍼, 자메이카 등등 다양한 문화를 흡수하고 관련된 빈티지 제품들을 광적으로 모으고 좋아했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인디언의 부족, 나바오, 푸에블로 그리고 각 동물에 대한 의미, 그것들을 그대로 차용하지 않고 캐피탈만의 색으로 어떻게 풀어냈는지에 대해서는 할 이야기가 정말 많은데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다음에 이어지는 캐피탈 의류 소개 파트 2에서 모티브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일본 브랜드가 아시아뿐 아니라 미국과 유럽에 이렇게도 지대한 영향력을 펼칠 수 있었을까요? 루이비통의 2013 SS 컬렉션에 보로 시리즈 제품들이 등장하는데요. 명품 브랜드를 대신 생산해줄 정도로 이미 만듦새에 있어서 인정을 받아 정평이 나 있었지만 그보다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입소문이 난 건 아시다시피 유명 셀럽들의 착장 효과가 가장 컸었는데요. 캐피탈이나 니들스 같은 브랜드들은 워낙 자신만의 개성이 강하고 동양적인 느낌이 많이 묻어나는 편이라 크게 유행하기 힘들 거라 생각했지만 셀럽들이나 유능한 스타일리스트들이 유수의 디자이너 브랜드들 틀에서 벗어나 매니악한 하우스, 로컬 브랜드, 아시아권 브랜드에도 시선을 옮기면서 서구권에선 볼 수 없던 기발한 디자인의 일본 제품들에 현혹되기 시작했습니다. 또 이제는 시티보이라는 테마로 일본의 붐을 일으킨 장본인 휴이넘의 아키오 하세가와의 오버사이징한 스타일의 여파로 W탭스나 네이버우드 같이 트렌드의 타협을 본 것인지 아니면 서구권 체형을 고려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옷들의 크기가 점차 커지고 더욱 큰 사이즈도 발매하면서 디자인 레인지 폭도 더욱 키우는 것 같더라고요. 이전에는 워낙 왜소한 체격에만 잘 어울리는 옷들이 많아서 체격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아쉬운 지점이 있었는데 덕분에 취향 선택의 폭이 넓어져서 오히려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요즘에는 더욱 많은 셀럽들이나 다양한 분들의 착장 사진들이 많이 보이는데 예전 제가 캐피탈을 입을 시기에는 별종이다 라는 시선들이 많았지만 지금은 포용이 가능한 다양한 스타일이 공존하는 시기 같아서 혹시 입게 되면 과하지 않을까 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멋들어지게 스타일링이 가능하니까 꼭 한번 접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캐피탈 의류 소개와 상성이 비슷한 의류들을 함께 소개해보려고 하는데요. 중간에 똥 싸다 끊긴 듯한 영상을 제작해서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더 알찬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